예타 면제의 올해 토지보상 22조 플러스 알파, 토지시장 광풍 몰아친다. 뭐 예정돼 있던 수순이죠. 작년에만 해도 토지보상금이 16조 원이 토지시장에 풀려 나왔습니다. 자, 올해 22조 원이 예상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 24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시장에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2010년에 한 25조 원 정도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 어느 쪽에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남부 내륙철도에 4.7조,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2조 원 등 전국 곳곳에서 이제 교통에 관련된 곳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도 있고요, 도로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뚫리고 기차역이 생기면 그 지역의 집가는 항상 상승한다는 것을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22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예타 면제 지역에 따라 집가가 폭등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당연하겠죠. 한국감정원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국 토지 가격 상승률이 4.4%에 이릅니다. 평균 상승률이. 그중에 서울은 6.11%였고요. 경기도는 4.42%였어요. 아까 제가 첫 장에서 보여드렸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값 6.2%가 작년에 올랐다고 해서 수많은 규제들이 주택시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4포인트 이상이 오른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금액들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공공부분으로 수용당한 토지는 반경 20km 내외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취득세, 명제 등의 그 세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대토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집가들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토지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22조 원, 그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예타 면제 사업뿐만이 아니라도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기존에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토지 시장의 토지 보상금이 단기간 내에 소요되는 게 아니라 2021년 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그 토지 보상금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향할까에 따라서 토지 시장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주택 시장까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부자들의 리그된 부동산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자금력 갖춘 일부 계층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주택 시장은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 상태에 놓여 있다. 또 하나, 대출 규제로 이미 꼬마 빌딩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화 돼가고 있다. 이 또한 다들 예견된 결과일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대부분 좀 적은 평수를 구입을 합니다. 한 59평방미터 이하를 많이 구입을 해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그 구입할 때도 대출을 꼭 이용을 해서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갖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중대형 평수에 지금 급매도 나와 있고 급급매도 나와 있고 쇼핑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의 세상이 온 거고요. 이미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꼬마 빌딩이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하는데 지금 대출 수준으로 보면은 자기 현금이 한 20억 정도 있어야 돼요. 20억 정도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자, 현금 부자들의 리그된 부동산, 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지금 현상입니다. 다들 예견된 결과지만 그렇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씁쓸해요. 자,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다른 이슈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